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8학년도 9월 모평 나연 16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보면은 뭔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이제 동전을 지금 한 번 던지는 시행을 5번 지금 반복할 거래요. 그랬을 때 이제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면이 나오게 되면요. 첫 번째 시행에서 이렇게 앞면이 나오면 이제 세모 표시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한대요. 언제? 첫 번째 시행에서의 이제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앞면, 뒷면, 앞면, 앞면, 뒷면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보기에서 준 예시가 이거였었어요.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무슨 표시를 해준다? 우리가 이제 세모 표시를 해주겠다. 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행부터는 이제 뒷면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제 O를 한대요. O를 해주고 근데 앞면이 나왔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건데 앞면이 나왔었을 때 만약에 이전 실행의 결과가 앞면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O를 한대요. 그 얘기는 이전 실행에도 이제 앞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이제 앞이다. 이런 상황인 거죠. 앞.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해줄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앞면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뒤가 이제 있었다. 즉 뒤, 앞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모 표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 기호를 사실 이 얘기가 그냥 이게 간단한 요 얘기인 거잖아요. 앞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하고 뒤앞이 있으면 세모 표시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표에 표시된 세모의 개수 사실 세모의 개수는 0개부터 5개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변수로서 지금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확률 변수 자체를 이제 x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는 뭐 이 x가 2였었을 때 이제 확률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규칙을 좀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앞면, 뒷면이 나온 상태인 거죠. 근데 뒷면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동그라미. 괜찮지? 그리고 이제 앞면이 나왔는데 그 앞에 뒷면이 있죠? 그러면 뒤앞은 아까 뭐였었어? 세모였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앞면이 나왔는데 앞면 앞인 거니까 이제 다시 동그라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면 나오면 이제 무조건 그냥 동그라미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x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 세모의 개수 즉 세모의 개수는 우리가 몇 개인지 모르죠. 이게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야. 1개,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를 확률 변수다라고 설정을 했었을 때 세모의 개수가 2개였었을 때의 확률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뭐 x가 2였을 때 확률값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이 x가 뭐 1이었었을 때 혹은 3이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또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면 이 x에 대해서 뭐 기대값도 물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분산값도 물어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지금 이제 풀어주는 과정을 토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x가 다른 값일 때도 한번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요 세모의 개수가 2개인 상황은 어떤 상황일 것이냐 라는 거죠. 아까 이제 방금 이제 좀 얘기했겠지만은 뒤앞 요런 게 지금 1개 보이는 순간 뒤앞 이런 게 1개 보이는 순간 무조건 세모는 1개 생기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또는 아예 시작부터 이제 앞면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가 지금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세모의 개수가 2개인 상황을 찾는 과정에서 케이스를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 어떻게? 일단은 스타트 자체가 지금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쌤이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이 첫 번째 시행에서 뭐가 나왔을 때 이제 세모가 나오고 보는 거야. 즉, 첫 번째 시행에서 우리가 이제 앞면이 나왔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이제 앞면이 나오는 케이스. 크게 이제 첫 번째는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앞면이 나왔어요. 첫 번째. 그럼 무조건 지금 이제 뭐가 지금 쓰고 시작하는 거야? 세모 이제 1개 나오고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뭐만 등장을 하냐면 이 세모가 또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뒤, 앞 요런 애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수영도 그리는 거 있죠? 그렇죠? 사실 수영도 그리는 것도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사실 이 문제의 주제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파트에서도 이제 수영도 그리기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경우가 뭔가 이제 어떤 규칙이 잘 보이지 않고 뭔가 지금 하나하나 좀
빠짐없이 세고 싶을 때 그때 쓰는 방법이 바로 수영도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수영도 그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제 앞이 이렇게 있고요. 요 뒤앞이 이제 한 개만 더 나타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앞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뒤, 앞 이렇게 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상황에서는 뭐 이제 뭐가 올 수 있어요? 뭐 앞, 뒤, 둘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5번씩 해주는 거니까 한 번 더 가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앞, 뒤, 그리고 얘도 이제 앞, 뒤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뒤 앞이 생기는 순간 여기 세모가 한 개 더 생길 건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뒤앞이 또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세모가 3개 만들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 걸러줘야 돼. 봤더니 앞 괜찮고요. 앞, 뒤 괜찮고 앞, 뒤, 앞, 여기 또 생겨버렸네? 그쵸? 그럼 이 세모가 지금 3개 생겨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되면 안 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앞, 뒤 뒤 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1개, 2개, 3개를 지금 찾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앞 출발을 할 건데, 뒤앞이 요 2번째, 3번째가 아니라 3번째, 4번째 올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 케이스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한 칸 옆으로 밀려서 뒤앞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앞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올 수도 있다? 뒤도 올 수도 있는 거죠. 다 따져줘야 돼. 그러면 여기 또 이제 뒤앞 이렇게 지금 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뒤앞이 있는 상황이에요. 한 칸 옆으로 밀려서.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또 이제 앞, 뒤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앞, 뒤 이런 식으로 지금 케이스를 분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 얘기인 거지. 네, 그래서 보면은 뒤앞이 지금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좀 제거해봅시다. 자, 지금 앞, 뒤앞 한 개 나왔고, 앞 괜찮고, 앞, 뒤 괜찮죠?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다 괜찮은 애들. 또 보면은 앞, 뒤, 뒤앞, 앞, 뒤. 뒤앞 이제 없죠? 그쵸? 그래서 얘도보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케이스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겠네요. 아까 이거 이제 3가지였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앞을 맨 끝에 이제 네 번째, 5번째로 미뤄 봅시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뒤앞이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4번째, 5번째에 위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 한 칸씩 지금 옆으로 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뒤, 앞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 자체가 또 어떻게 나뉘어질 거냐면은 여기 이제 앞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뒤가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앞이 올 수도 있고 뒤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앞이 올 수도 있고 뒤가 올 수도 있고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앞 그 다음에 얘도 뒤앞 그리고 얘도 뒤앞 얘네들을 따져줄 건데 이제 뒤앞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혹시 뒤앞이 생기는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앞, 뒤앞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앞, 뒤, 뒤앞 괜찮죠? 뒤앞 없어야 돼. 여기 뒤앞 생겨버렸다. 그쵸? 그럼 얘는 탈락입니다. 왜? 뒤앞이면 세모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앞, 뒤, 뒤앞 괜찮네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규칙을 좀 이씨 갔어요. 뒤앞 자체가 2번째, 3번째, 3번째, 4번째, 4번째, 5번째 이런 애들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할 때 뭐 앞에서 시작해서 앞, 뒤, 너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쌤은 이제 요 뒤앞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좀 추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가지치기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몇 가지다? 3가지, 4가지, 3가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제 10가지가 다 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는 첫 번째 시행 자체가 앞면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시행에서 이제 뒷면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시행에서 뒷면이 나오는 케이스. 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뒷면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우리가 기호를 뭐를 쓰고 가는 거야? 동그라미를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세모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뒤앞 아까 우리 뒤앞이 지금 있어야지만 세모가 한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몇 개 있어야 된다? 2번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케이스를 이제 어떻게 나눠볼까? 이렇게 되잖아. 뒤앞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를 통해서 뒤압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이렇게 뒤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앞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뒤압이 이렇게 있거나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한 칸 밀려가지고 뒤압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뭔가 건너뛰어서 뒤압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도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규칙을 얘도 이제 좀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뒤가 있고 아예 뒤압 통째로 만들어지는 케이스. 걔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미 5번 다 찼거든. 그쵸? 그래서 요 케이스가 지금 이제 한 가지 나오게 될 거고, 그게 아닌 뒤앞, 얘로 지금 맨 첫 번째 만드는 애랑 뒤앞이 얘랑 붙어서 이미 이제 한 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뒤압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뒤에는 이제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뒤압 안 생겨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괜찮지? 그리고 이제 뒤압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사실 여기는 이제 앞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만들어져도 지금 뒤압 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지금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 쓸까요? 두 가지 다 해당하는 거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 구했었던 거 이제 10가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시작했었을 때 구한 거 5가지 해서 총 몇 가지? 15가지 건데요. 우리는 지금 확률값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경우는 이제 뭐야? 한 번 던질 때마다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거나 2가지 케이스 있죠? 그 다음에 또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거나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해서 전체 케이스는 2의 5승까지 32가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이제 32분의 15가 되겠다라고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x가 2인 것, 즉 삼각형의 개수가 2개인 것의 이제 확률값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문제의 포인트 자체는 사실 경우의 수를 따져가는 거잖아요. 세모를 만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모든 가지치기를 다 생각하기엔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 언제 일일이 다 막 언제 이거 다 하나하나 막 동그라미 세모 그리면서 언제 할 건데.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준 예시 자체를 딱 보면서 얘가 세모가 생기기 위해서는 앞면이 세모로 시작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뒤앞 이런 애들이 붙어 있었으면은 세모가 생기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고 그리고선 추려 나가는 거죠. 뒤앞이 있게끔 걔네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선 가지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수영도를 그리는 방법 자체도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확률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경우의 수 앞자는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우의 수 기본기 잘 다져 있어야 됩니다. 네, 확률값 이거 지금 통계 파트예요, 또 심지어. 네, 사실은 확률 변수라는 개념의 이제 확률 파트랑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용도를 그리는 경우의 수 모든 단원이 다 총체적으로 나온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빠짐없이 실수 없이 네, 잘 세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오늘도 꼭 복습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